2025년 3월 24일에 발표된 중견건설사들의 영업손실과 재무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중견건설사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줄줄이 적자전환으로 들어갔다. 원가 상승하고 미분양이 해답이 안 보이면서 영업손실과 재무지표가 계속해서 악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호건설도 심각한데요. 2024년도에 1,818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의 힘입니다. 구독해서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3월 24일 한국경제인협회에서 부실기업에 관련된 조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건설업이 부실 확률이 2배가 높아졌다는 좀 충격적인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얼마나 부실 확률이 높아졌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중견건설사들이 줄줄이 적자 전환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4년도가 정말 어려웠는데요. 지금 회계와 재무를 마감하면서 중견건설사들의 적자 전환이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25년도에 얼마나 많은 건설사가 무너질지 정말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건설 뉴스 이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 주요 언론 뉴스를 보면은 부실기업 코로나 이후에 최대로 증가를 했다. 건설업의 부실 확률이 지난 5년 새 2배로 급증했다는 소식이 나와 있고요. 기업 10곳 가운데 한 곳이 완전 자본 잠식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10% 이상이 자본 잠식으로 들어간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각한 부분이 건설업인데요. 건설업의 부실 확률이 2배로 높아졌다는 뉴스가 나와 있고요. 부실기업 숫자와 그 비중이 최근 6년 중에 최고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부실 확률이 가파른 상승으로 나와 있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경제인협회에서 발표한 부실기업 조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2024년도 부실기업 진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어떠한 기업을 조사했느냐, 외감기업을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요. 외감기업이 뭐냐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외부 감사가 의무화된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좀 큰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전 연도 자산이 120억 원 이상, 부채 총액이 70억 이상, 그리고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되고 종업원이 100명 이상 되는 이러한 조건들을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법인을 조사한 부분이 바로 외감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회사가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받은 회사를 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외감기업 금융업을 제외하고 그 외감기업이 37,510개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기업을 조사 상대로 해서 부실기업을 판단했습니다. 37,510개사에서 11.9%, 즉 4,466개사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놓일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완전 자본 잠식이 뭐냐면 기업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인 상태가 완전 자본 잠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자산보다 오히려 부채가 많은 회사가 바로 완전 자본 잠식에 들어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회사가 10개 중에 1개 이상, 그러니까 11.9%가 완전 자본 잠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명 좀비 기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 대비 부채가 많아서 깡통 재물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4,466개사로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 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2019년 이후에 최근 6년 중 최고로 많은 기업이 완전 자본 잠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2,508개사였고요. 2021년도에 4,000개가 넘어갔고 2022년도에는 살짝 줄어들었다가 23년도로 보시면은 4,350개사가 완전 자본 잠식으로 들어갔습니다. 2024년도에는 4,466개사로 지난 6년 중에 최고로 많은 기업이 자본 잠식에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균 부실 확률도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5.7%였는데요. 2024년도에는 8.2%로 상당히 많이 증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8%가 넘어가면서 평균 부실 확률도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은 지난 6년 동안 최악의 경기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외관 기업들의 부실 확률을 높인 주된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요. 부실 확률이 제일 높은 업종이 뭐냐면 부동산업입니다. 부동산업과 임대업인데 그만큼 현재 건설 경기 침체, 부동산 침체 때문에 직격탄으로 맞은 기업이 부동산과 임대업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산업의 부실 확률이
24.1%로 분석됐기 때문에요. 부동산 임대업 기업의 거의 25%, 즉 4분의 1이 부실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업종이 나와 있는데 건설업은 6.1%입니다. 6.1%. 부동산과 임대업이 24%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뭐 전기, 가스라든가 보건업, 그리고 예술, 스포츠 관련된 부분도 1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부실 확률이 높은 업종들이 여기 5개가 나와 있는데요. 교육 서비스 같은 부분도 상당히 취약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업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대비 2024년도 부실 확률을 보니까요. 급등한 업종이 바로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이 무려 2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취약해졌고 경기가 안 좋은 부분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건설업이 1.9배로 증가를 했고요. 전문과학이 1.8배, 광업이 1.6배, 그리고 정보통신업 1.5배, 교육 서비스업도 1.5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건설업 부실 확률 추이를 보면은 2019년도에 3.3%였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2021년도에는 4.4%, 2022년도에는 5.2, 5.3으로 가다가 2024년도에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5.3%에서 6.1%로 건설업의 부실 확률이 증가를 했습니다. 2019년 대비 2배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설업의 부실 확률이 급등한 주요 원인이 뭐냐면 고금리와 고물가, 그리고 부동산 PF가 부실한 부분, 그리고 건설 수주가 부진하고 미분양이 증가한 부분이 건설업 부실 확률을 2배로 높였다. 이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들은 프로젝트 리스크, 그리고 유동성 확보, 자산 유동화 전략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전문가의 조언들이 나와 있는데요. 2024년도가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2025년도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설업 부실이 커지고 있다. 건설업 부실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은 자기 자본이 계속해서 잠식을 하면서 부채가 더 증가를 해서 자기 자본을 먹어버리는, 말 그대로 깡통 자산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2019년 대비 2배로 증가했고 24년도에 6.1%가 건설업 부실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실 기업이 증가를 하면서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미칠 파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 기업이 증가하면 단순 기업 문제를 넘어서 금융권의 대출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유동성이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 부동산 PF와 건설업 연계 금융이 많은 만큼 금융이 불안해지면 실물 경제가 위축되고요. 실물 경제가 위축되면 고용이 불안정으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부와 금융권이 단순 자금 지원보다는 구조조정과 재무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지금 미분양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모든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보다 구조조정과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단순히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면은 좀비 기업만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실 기업이 커지다 보면은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그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5년도의 하반기에 때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불안정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25년도가 정말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2025년 3월 24일에 발표된 중견건설사들의 영업손실과 재무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중견건설사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줄줄이 적자 전환으로 들어갔다. 원가 상승하고 미분양이 해답이 안 보이면서 영업손실과 재무지표가 계속해서 악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개 업체의 영업손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오롱 글로벌인데요. 2024년에 영업손실이 무려 566억 원입니다. 566억 원. 2023년도에는 76억 원이었는데 2024년도에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356%고요. 상당히 우려되는 부채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200%가 넘어가면은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356%면 올해 좀 무너지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큽니다. 금호건설도 심각한데요. 2024년도에 1,818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589%인데요. 금호건설이 상당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이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또 적자도 거의 2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동부건설도 중견기업에서 건실한 기업이었습니다만 2024년도에 96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부채 비율도 264%로 상당히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능기업도 47억 원 적자, 2024년도에 매출이 7,262억 원이었는데요. 2023년 대비 4.37%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일성건설도 43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중견건설들의 줄줄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해 이 기업들이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일성건설도 454%의 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세계 기업 코오롱글로벌, 금호건설, 일성건설 정말 부채 비율이 300%가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2025년도에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을까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2025년도 들어서 상당히 안 좋은 뉴스들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가 그만큼 어려울 것으로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잘 버티시고 2025년도 꼭 서바이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건설 뉴스를 말씀드리고 다음에도 다른 뉴스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